자, 직선의 방정식 개념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책에 따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매 단원마다 선생님이 좀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유형서라든지 이런 걸 풀어봤을 때 접할 만한 내용들에 대한 걸 좀 개념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심화까지만 오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내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D1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 녀석의 형제 공식이 오늘 나와 D2 공식이라고 조금 이따 부를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좀 생긴 게 약간 복잡하게 생겼어. 일단 증명을 원래는 선생님이 항상 공식 같은 거는 다 해드리는데, 오늘 써주는 공식은 사실 증명 과정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책에 나오는 거랑 책에도 증명하는 게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 있는 거랑 좀 다른 방식의 증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공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생겨 먹었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증명을 할 건데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언제 처음 공부했는지 아니?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멘트를 언제 처음 들었는지 아니? 중1 때 했어. 중1 때 언제 했냐? 지금부터 공부 진짜 안 했구나. 수선이라는 걸 처음으로 공부하는 게 중1 때 공부예요. 기본고요. 수선이 뭐야? 그래,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거라. 수선의 궁극적인 정의는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예요. 교과서 찾아봐. 나와 있어. 알겠어? 자, 얘는 물론 단원 이름이 직선이지만, 자, 중1 때 얘기를 좀 하려고. 선분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때 니네가, 자,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위에 있다랑 위에 있지 않다에 대한 개념을 처음 공부한 게 이때 공부한 거야. 수선 공부할 때. 위에 있다랑 위에 있지 않다는 알잖아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직선 또는 선분에 포함됐다는 뜻이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포함 안 된 거죠. 자, 그럼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가 딱 있었어. 그 녀석을 P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중학교 1학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 물론 중학교 1학년 때는 얘가 좀 이렇게 반듯한 선분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고등 버전으로 얘기해보자. 수선을 딱 그으면 당연히 수선이면서 여기가 수선의 발이라고 봤는데 요거 공부했었습니다. 중1 때. 그거를 H라고 했을 때, 자, 선분에서 점 사이의 거리를 수학자들이 뭐로 정의했냐면 수선의 길이를 거리로 정의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단순히 수직으로 그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다. 알겠냐? 자, 이제 고등 내용으로 돌아가서 얘는 직선이십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이름을 자 일반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스타트가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고등수학에서의 도형은 해석기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직선이니까 당연히 좌표평면에 그린 것이고, P점하고 H점은 당연히 좌표평면의 점이니까 좌표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x 1번, y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H라는 점을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2번, y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고등 버전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야. 얘네가 중학교 때 수선에 대한 그림을 고등 버전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게 왜 셋판 처음 하는 얘기가 사실 아니란 말이야. 중1 거야 사실 처음 시작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하면서 공식을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일단 그림의 구조를 보니까 선분 PH하고 직선하고 수직관계죠. 자, 선분하고 어떤 두 직선 또는 선분이 수직관계인 건 우리한테는 어색한 게 아니다. 왜?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니? 자, 그러면 선분 PH의 기울기, 자 일단 써놓고 시작하자. 이 녀석하고 자 직선 L하고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란 말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자, 웃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원의 방정식 해봐. 터 나와. 알겠어요? 거기 정말 헬입니다. 상에서 최고 난이도 다 해보면 알아. 풀어도 모르겠대. 여기는 그나마 낫습니다. 알겠냐? 여기 물리지 말고 잘 들으라고. 알겠지? 자, 수직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선분 pH의 기울기를 직선, 자 기울기 공식을 써서 풀면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게 기울기의 정의죠.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얘 기울기를 얼마냐?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되는 거 문제없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좀 정리하게 되면은
자, 우리 바로 계산하는 건 이런 걸 알고 있죠. 두 직선이 수직 관계면은 얘를 분자분모 뒤집어가지고 부호까지 뒤집으면 기울기가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서로 수직 관계일 때. 그럼 여기서 일단 나타나는 관계식이 요게 있어. 자, x2-x1 분의 y2-y1이 자 계산하게 되면은 a분의 b와 같아요. 이렇게 정리했죠. 자, 식에 대한 좀 감각을 느껴보자. 여러분,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 니네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 비례식이에요. 그치? 그럼 잘 봐. 이건 쓸 필요 없다. 그럼 A와 B의 크기의 B가 2대 3인데 비율을 나타내는 게 사실 비례식 말고 또 딴 것도 있어. 뭐 있어? 삼각비 공부했니? 삼각비가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율을 비례식으로 나타냈냐? 분수로 나타냈잖아. 분수도 비율이야. 알겠어요? 미치겠네 진짜. 야, 열심히 해라 진짜. 어떡할래 니네. 자, 분수를 그럼 이게 비율이라 생각해봐. 그럼 뭐 대 뭐의 비율이야? x2-x1의 크기와 y2-y1의 크기가 a 대 bA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야,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자, 그럼 또 바꾼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x2-x1 대 y2-y1이 몇 대면? a 대 b라고. 자, 근데 비례식 조건이 있을 때 항상 뭔가 계산하고자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썼던 테크닉은 A랑 B가 실제 크기가 아니어서 어떻게 했어요?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에다가 K 문자를 곱해. 같은 문자. 그래서 x2-x1은 A 곱하기 K라는 실제 크기를 갖고 y2-y1의 크기는 B 곱하기 K의 실제 크기를 가져요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이해만 하면 된다. 알겠냐?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서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이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럼 대입해도 되지 않니? 자, 그래서 H점을 점 H라고 하자. 어디다가 대입해? 직선 L에 대입해도 되죠. 자, 그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A, X, 2지? B, Y, 2지? 그 다음에 C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럼 얘랑 얘를 좀 이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잘 봐라. 여기 X2, Y2가 있지. 여기 X2, Y2가 있지. 근데 본질적인 걸 잘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건 P점하고 L직선하고의 거리죠. 그럼 사실 얘는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있는 건 이 점하고 얘 직선이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고자 하는 애는 이 녀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X2하고 Y2를 얘를 이용해서 소거시켜. 근데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게 소거시키려면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2는 자 X1 플러스 AK라고 할 수 있고 자 Y2는 Y1 플러스 B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x2 대신에 요거 A, y2 대신에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x2, y2가 날아가면서 관심 갖고자 하는 x1번하고 y1번이 살아남는단 말이다. 자, 그럼 대입을 했어요. A. 자, 조금 복잡해. 약간, 아주 약간. 자, 그럼 x1번 플러스 ak고 B. y1번 플러스 bk고 그 다음에 c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스톱하자. 스톱하고 잘 봐. 자, 세 번째. 자, 관계식을 하나 만들 거다. 이 상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며. 맞냐? 그럼 잘 들어라. 직선 위의 점 H하고 잘 들어. 수선 내렸다 했잖아. 아까 수선이 뜻이 뭐라 했어?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게 곧 뭐예요? 이분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알겠어? 그럼 과거에 공부했었던 무슨 공식? D1 공식을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 계산하는 거야? 선분 pH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잘 봐라. 선분 pH가 곧 내가 계산하고 싶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그럼 D1 공식에다가 때려넣으면 자, 어떻게 돼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생각해 보시오. 앞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못 써먹으면 되겠냐? 잘 봐. x2-x1하고 y2-1 여기 그대로 보이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얘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식이 루트 자 ak 자 여기다가 ak 집어넣는 거죠. 최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k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거 계산하는 거다. 얘가 이해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잘 봐라. a 제곱 k 제곱 b 제곱 k 제곱이니까 k 제곱으로 묶이지. 루트 안에다. 그럼 k 제곱을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네요. 맞니? 그러면 루트 앞에다가 k를 잡아 빼도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루트 안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만 남는 거 문제 없지. 네, 자 이상한 거 하나 있어. 잘 봐. 이렇게 쓰면 맞냐 틀리냐? k 말이야. k 틀리죠? 우리 루트 공부해봐서 알잖아. 루트 안에 있는 게 자 k 제곱이 루트 밖으로 탈출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계산했을 때 무조건 k가 나와? 아니죠. k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공부했잖아. 그리고 수학상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얘랑 동치관계인 식이 뭐였어? 그렇죠. 이거였지. 기억해?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 붙여야 된다. 알았냐? 왜? K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루트 밖으로 탈출할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달았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음수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 양수로 튀어나오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거랑 의미가 똑같다고. 요거랑 의미가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공식인가요? 아니겠죠. 왜? K 문자는 원래 저 식에 있어 없어?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은 이거란 말이야. 근데 K 문자가 없잖아요. K는 내가 만든 거지 강제로 여기서 그럼 K를 정리해줘야 돼. 있으면 안 돼 공식. 내가 막 만든 거죠. 자, 그럼 내가 아까 스톱한 게 여기 식이었는데 자, 요거를 잘 봐라. 잘 봐라. K를 정리하기 위해서 얘처럼 할 거야. 어디 갔어요? x2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서 x2를 날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식을 K는하고 정리해가지고 K를 날려버릴 거예요. 자, 그럼 K는하고 정리할 거니까 K가 있는 한과 없는 한으로 좀 정리하자. 그럼 바로 하면은 A제곱 K 있고 B제곱 K 있죠. 그럼 개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K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K가 없는 항이 AX1, BY1 플러스 C가 K가 없는 애지. 그게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부호가 뒤집어지잖아. 이해만 하면 되더라.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K는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자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관계식 어쨌든 만들었어. 잘 봐. A, B 저기 있는 거죠. X, Y 앞에 계수 A 자 X1하고 Y1은 어디 있어요? P점에 잡혀잖아. 관심 있는 거지. 관심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다 공식에 있어도 되는 애들이라고. K에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대입합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다.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는 날아가는 건 알죠? 그러면 절대값 크게 하나 씌워서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자 뭐예요?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뭐 곱해? 이거 루트로 곱하는데 이해됐냐? 이거 계산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야 생각 절대값 분수 모양인데 이건 알아야지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냐? 같은 숫자잖아. 같죠? 루트랑 비슷하게 절대값도 이렇게 분자분만 쪼개줘도 돼.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 위에 있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계산이 안 되는데 얘는 되지. 왜? 분모가 있으니까 0은 아니죠. 그 다음에 A, B를 정체가 누구세요? X, Y의 개수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X, Y 앞에 개수는 조건이 뭐야? 실수죠. 그럼 실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왜? A가 0이고 B가 0일 때는 0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분모에 있다 보니까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예전에 이게 개념 설명하면서 했어. 일반형에서 봤을 때 식을 표현하는 세 단계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표준형 스타일의 식이 만들어졌고 A만 0일 때 B는 0이 아니고 B만 0일 때 A는 0이 아니고 그때 각각 무슨 식이 만들어졌어요? Y는 뭐뭐뭐 X는 뭐뭐뭐 형태의 식이 만들어졌죠. X축하고 Y축에 각각 평행한 식이 만들어졌었잖아. 거기에서 내가 하나 빼먹은 게 뭐 있었어? 둘 다 0일 때는 뺐지. 이유는 X, A, B가 둘 다 0이면 C는 0이라는 규상박칙한 식이 만들어지잖아. 이거는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이해됐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A,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예요? 양수라는 걸 알아. 그럼 계산 과정상 어떻게 할 수 있어? 니네는 필기할 때 R에다 하나 더 써라. 여기 절대값 없어도 되죠. 왜?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잖아. 맞니? 그 다음에 2는 루트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얘도 얘랑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루트 2 녀석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그게 방금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해. 얘랑 계산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이거 제곱 하나 날아가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정리된 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되는 식이 만들어져. 분수 모양인데 분모에 뭐가 남아? 루트. 자, 이거 제곱 하나 날라갔으니까 뭐만 남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나 남는 거 이해됐니? 그 다음에 분자의 절대값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이게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공식 중에 좀 제일 귀찮게 생겼죠? 근데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마찬가지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D2번 공식, D2 공식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럼 써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잘 봐라. 아까 시작을 내가 직선을 표준형으로 쓰지 않고 일반형으로 썼죠? 이유가 이래. 자, 일반형 스타일링은 알잖아? 그러면 분자에 보니까 저거랑 모양 비슷한 게 위에 써있지. 근데 X랑 Y가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X랑 Y 자리에 P점에 X, Y 좌표가 들어갔죠. 그럼 실전에서 계산할 때도 문제에 주어진 식이 있으면 X랑 Y 자리에다가 X 1번하고 Y 1번 저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 좌표를 대입하면 돼. 알겠어? 이건 그냥 노가다, 약간의 노가다 계산이야. 자, 어떻게 한다고? X, Y 자리에다가 P점의 좌표를 각각 집어넣으면 돼. 그럼 분모에 있는 A랑 B는 누구셔요? 직선의 방정식의 X의 개수와 Y 개수죠. 그럼 각각 제곱한 거 더해서 루트 씌우면 돼. 알겠죠? 이따 계산 연습할 거야.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무조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표준형 스타일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 조금 귀찮겠죠? 시험 문제 다 그렇게 나와. 알겠지? 일반형을 써먹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공식의 구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연습해보자. 집에서 그냥 한번 쭉 써봐. 그 정도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빨간색 공식은 꼭 외웁시다.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저거는 안 지우고 보면서 하자. 알았지? 책 사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17,000원이야. 뒤에 써있니? 수업 하나 똑같을 것 같아. 그 책값은 내가 내일 개인 문자로 줄게요. 알았지? 아마 똑같이 하면 17,000원 할 것 같아. 자, 그럼 지금 배운 거 연습 좀 해봅시다. 한 문제 한 3, 4개 좀 할 건데 책에 있는 유형들 위주로 한번 할 거예요. 쉬운 거부터 하자. 그리고 내가 개념 노트 보니까 문제풀이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써라. 쓰세요. 너 딴 데 보지 말고 개념만 쓰지 말고 문제풀이도 다 쓰는 거야. 개념화해서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그 문제를 예제를 무시하면 어떡해. 자, 1,4라는 점이 있고, 자, 아까 말한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야. 문제가 직선이 표준형 스타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랬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2 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이제 D2라고 부른다 앞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겠지? D1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를 표준형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바꾸자.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은, 자, 원래는 이렇잖아. 근데 분수가 아무래도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2도 곱해요. x-2y 플러스 2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문제 조합식을 일반적으로 정리해. 그 다음에 저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천천히 할게. D2 공식 연습. 자, 분모가 뭐예요?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 제곱한 거를 더한 거를 루트 씌우는 거다.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2지?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 됐니?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이 무조건 있고요.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P점의 좌표.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1,4를 x, y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계산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8, 6 얼마지? 5냐? 5죠? 네, 이렇게 되네. 그럼 원래 절대가 뭔데? 절대가 뭔데? 만약에 계산하실 때 음수가 나왔다면은 절대값 계산하면서 마이너스를 지우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아니다. 그냥 이거. 자, 그래서 그냥 루트 5가 알겠죠? 자, 하나 계산했고요. 그 다음 자, 이런 것도 있어. 자,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식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직선하고 이거 둘 다 직선이잖아.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평행할 때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가 외울 것도 없어. 평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아까 말한 대로 거리는 수선의 비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 직선에서 수선을 그으면 수선 그을 때마다 어때? 길이가 다르지? 맞지? 이렇게 길이가 다르면 아무래도 가치가 없단 말이야. 지점마다 이렇게 길이가 다르면 거리 재는 거에 의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평행하지 않을 때는 계산하지 않아. 그럼 평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아무 점에서나 수선을 그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무조건 수선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할까? 거리 공식은요, 여러분, D1 공식, D2 공식 고등과정에 2개밖에 없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써먹으려면 한쪽은 직선의 식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뭐가 있어야 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가 필요해. 자,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 직선 기준으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택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2로 한번 계산해 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떤 점을 찾느냐?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돼. 야, 근데 기왕 계산할 거면 여기에 있는 좌표는 제일 간단한 거 찾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x에다가 0 집어넣어. 0, 얼마야? 1이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점 사이의 거리를 D2 공식으로 찾겠다. 원리는 알면 쉽다 이거는. 알겠죠? 자, 평행한 직선에서만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집어넣자. 야, 얘도 표준형이 자, 일반형이잖아. 아니야, 일반형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일반형으로 바꿔. 요거지. 자, 그 다음에 D2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거. 자, 다시 연습. 루트 x 앞에 개수 1의 제곱과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은 1이죠. 맞니? 그 다음에 절대가 x랑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파란색 점. 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대입합니다. 0하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절대가 2니까 그냥 2고 루트 2분의 2가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2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알겠죠?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공부했었던 이거 참 괜히 지웠네. 보면서 한다는 거 나도 모르게 지웠다. 자, 그럼 이렇게도 나온다. 우리 수직 개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보통 시험 문제는 조금이라도 좀 귀찮게 나와요. 자, 이 직선의 수직이래.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이 루트 5인 직선을 찾아봐. 자, 일단 원점으로부터의 직선의 거리를 줬으니까 이건 D2 공식인 건 알겠지. 그러니까 응용이야. 잘 봐. 뭐가 필요해?
일단 앞에 있는 조건을 봐봐. 얘가 수직이라고 했어. 이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수직인 거는 2이지.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2인데 끝?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5래. 그럼 해석하면 이런 거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5래. 그럼 D2 공식을 쓰려면 뭐를 알아야 돼? 직선하고 점을 알아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점은 있어요? 원점이라고 써있지. 그럼 P점 알아? 공식에서 그 P점의 좌표 알아? 0,0. 근데 뭐를 몰라?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직선을 모르는 거지. 그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얘는 결과를 줬잖아. D2 공식 값을. 자, 그러면 기울기가 단순하게 생각해. 얘들이 잘 틀리더라. 2인 직선을 식을 세우면 니는 어떻게 세울래? 중2 때로 돌아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식 세우면 니는 어떻게 했어요? y는 ax 플러스 b 모양에다가 기울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맞냐? 얘도 돼. 됐어요? 자, 근데 생각. D2 공식은 표준형이 아니지. 일반형으로 쓴다 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t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갖춰진 거 알겠니?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고 뭐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에 대한 형태가 있으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D2 공식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다? 2루트 5가 나옵니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죠. 알겠죠? 보통 D2 공식 문제가 평양에 나오는 게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앞에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얘도 뭐 해당됩니다. 얘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안 나와. 이 정도 컷부터 나온다. 자, 그럼 연습하자. D2 공식도 집어넣을게요. 자, x 앞에 개수 2고 2의 제곱이죠? 4.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죠?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나서 x랑 y에 뭐 집어넣어? 위에 있지 않은 점 빵빵 대입하면은 1만 나오지. 근데 그게 얼마가 나왔대? 2 루트 5가 나오지. 자, 그럼 절대값 b가 얼마예요? 10이냐? 맞지? 루트 5 넘기니까. 그럼 b는 얼마? 얼마 10이지?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내가 원하는 건 얘 찾는 거야. y절편 찾는 거잖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y절편이 11대랑 마이너스 11대 답이 두 개가 돼. 알겠어요? 자, 왜 그런지도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일단 답은 2x 마이너스 플러스 10하고 2x 마이너스 10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왜 답이 두 개가 나왔을까? 문제를 잘 봐. 기울기가 2인 직선이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5래. 생각해봐. 그냥 답만 내고 넘어가면 안 돼. 왜 두 개가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돼요. 알겠죠? 원점 여기 있어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요 정도 기울기가 2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단순히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되게 많지. 근데 그 중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5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2루트 5고 반대 방향으로 2루트 5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긴다. 대충 그리긴 했지만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왜 답이 두 개가 나오는지는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단순히 거의 그냥 두 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책에 있는 문제 이거는. D2 공식을 공부했을 때 좀 이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시각에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 좌표표면에 세 점이 있어요. 그때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선생님 때는 이거 계산하는 공식을 따로 하나 공부해서 사선식이라고 나중에 네이버 쳐봐. 괴상하게 생긴 막 이렇게 생긴 막 이렇게 문자가 4개가 써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크로스로 막 곱하는 괴상한 식이 있어.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에 빠져서 책에 있는지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쨌든 이런 사선식 넓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이거를 뭐 알려주더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 알고 있어라고 해서. 근데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니네 숙제 질문했을 때 그때 내가 한번 소개를 해줄게. 오늘은 일단 이 공식에 지워봐.
빨간색 공식에 좀 주목을 합시다. 자, 그러면 그 4번식은 의존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이거를 저변표면에 찍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할 거야. 단순하게. 자, 삼각형을 그냥 단순하게 그려요. 꼭지점도 그냥 A, B, C 순으로 그냥 만들어. 좌표 위에 보면서 하자. 자, 그렇게 됐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BC가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는 어디겠어? 점 A에서 BC에 수선을 내리면 그게 곧 높이잖아. 맞지? 근데 오늘 배운 개념에 따르면 BC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시면은 그 직선과 A점 사이에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입장에서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를 뭐가 계산해요? D2 공식으로 풀면 돼요. 알겠어요?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했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니? 니네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예전이긴 하지만 평면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기말고사 범위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겠지. 왜? D1 공식, D2 공식을 다 써요. 알겠어? 자, D2만 연습해보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D2 공식은 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A점 알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선분, 자, 미안. 점 BC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되지. 근데 이거는 언제 공부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이미 공부했죠? 두 점 지날 때 어떻게 찾았어? Y, 자, Y 마이너스 Y1 얘를 X1, Y1이라고 하자. 얘를 X2, Y2라고 하자. 앞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Y 마이너스 6은 자,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에다가 X 마이너스 X1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네 가지 단계 중에 하나였어요. 자, 맞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이니까 6 그럼 어떻게 돼요? 6x 마이너스 10이냐? 맞니? 자, y는 하고 계산하면은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뭐구나? 자, 그럼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냐? 그렇지? 맞지? 자, 됐어요. 맞아? 괜찮지? 자, 그러면 BC 직선 찾았어. 그럼 D2 공식에다 집어넣자. 아까 했던 거야. 안 보고 할 수 있겠냐? 루트. 자, 이거 표준형이잖아. 일반형으로 바꿔야지.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몇 번 해보면 안 바꿔도 계산할 수 있어. 알았니? 자, 그러면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9네. 자, x, y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A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5 집어넣으면은 25고 자, y 대신에 3을 집어넣고 상수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 26 분의 얼마냐? 이렇게 되냐?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책이랑 지금 과계를 잘못했네. 그냥 26분에 유리하는 좀 있다. 절대값은 뭐 벗겨내면 되니까. 자, 책이랑 그 계산 과정이 좀 달라요. 그냥 요거로 풉시다. 자, 그러면 이게 높이인 거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D1으로 찾자면 자, D1 값 계산하자. 자, B하고 C니까 X2-X1의 제곱이면 1이지. Y2-Y1의 제곱하면은 25 되는 거 맞니? 루트 26이지. 자,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숫자가 지저분해서 그런지 계산하면 탁 날아가겠어. 얘가 밑변이죠? 높이가 요거지? 나누기 2하면 되지? 그럼 전체 넓이는 자, 밑변의 길이가 루트 26 높이가 루트 26분의 18 이렇게 되지. 그럼 날라가. 됐어요? 자, 자연스러운 거다. 원래 이런 문제 풀면은 이게 이쁘게 정리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겠지? 근데 쫄지 말고 해. 보통 이렇게 날라가더라고. 해보면. 자, 답이 얼마? 9가 나오죠. 자, 알겠죠? 처음 푼 예제, 1번 예제 말고 2, 3, 4번 예제는 자주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넓이 계산했고요. 마지막 얘기를 좀 할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다 해야 되는데 선행하는 애들이 참 못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 지금 하는 얘기를 참 못하는데
자, 제목이 무엇인고 했더니 자취의 방정식. 자취가 뭐냐? 자취가 뭐냐? 혼자 사는 거? 다른 뜻은 뭐였어요? 어떤 위인의 발자취의 그 자취야. 뭐예요? 흔적 같은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취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자,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정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단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의 흔적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해보자. 자취는 흔적이래. 어떤 점의 흔적이래. 근데 그거를 방정식이니까 식으로 나타낸 거지. 그러면 어떤 흔적을 식으로 표현해봐 라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잘 봐라. 우리 저저번 시간인가? 이런 거 있었다. 자, 그때 했던 예제 똑같은 거 또 써줄게. 잘 들어. 이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식을 못 세워.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 내가 말한 걸 잘 들어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니네가 예전에 푼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A점이 마이너스 1,4이고 B점이 2,1일 때 그때 푼 문제는 이거였어.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봐. 이거 어떻게 했었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지. 선분 AB가 있을 때 수직 이등분이면 첫째,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네. 맞니? 그 다음에 선분 AB와 무슨 관계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수직 관계였지.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서 분석하면 정말 편리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나와. 이거 답이 뭐였냐면 y는 x 플러스 2였어. 자, 근데 자취의 방정식 개념으로 나오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점 A, 점 B의 좌표가 있죠? 그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계산하여라 이렇게 나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뉘앙스가 되게 다르지. 그쵸? 물론 위에 거도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난 3번 얘기했잖아. 오늘까지 4번 얘기하는 거야. 자, 자취의 방정식 찾아봐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잘 봐라.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중일 내용이야. 직선은 무수히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그 중에 저 수직 이등분선 중에서 내가 노란색 점 하나 딱 찍어볼게. 그럼 이 점은 양 끝에 있는 점 A, B라고 합시다. A하고 B하고의 거리가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 삼각형 뭐야? 합동이지. 여기 수직이잖아. SAS 합동이지. 그래서 합동으로서 노란색 길이 대응변으로 같아. 파란색 점 하나 찍어볼게. 그럼 얘랑 얘도 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렇게 거리가 똑같아. 이해됐어요? 자, 아래쪽에다가 아무 데나 찍어도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거리가 똑같아. 자, 그럼 결론은 이거네. 수직 이등분선의 정체는 뭐예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담아하는 거야. 이게 중일 내용이야. 여기냐? 했어요. SAS, SS 합동 중일 때 하잖아. 기본 대형, 평면 대형 할 때. 그때 나와 이거. 공부 안 해서 다 까먹은 거 아니야, 내가. 알겠니? 자, 기억하자. 수직 이등분선이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이 자, 그냥 여기다 문제에다가 쓰자.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물어봤잖아.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위에 거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고 아래 거를 풀었어. 근데 이 개념을 네가 알고 있어. 그러면 단순하게 뭐 계산하면 돼? 수직 이등분하는 이 조건 이용해가지고 쉽게 찾으면 돼.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찾으래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점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이 녀석의 정체 자체를 모르니까 x, y라고 미지수를 통째로 써요. 자취의 방정식의 시작은 모르는 점을 미지수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이 자꾸 못하는 게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서 틀려. 제일 중요한 거야 자취의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흔적 찾고 싶은 거잖아. 자취가 흔적이라며. 자, 알고 싶은 점의 흔적. 이 녀석의 정체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통째로 쓰세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면서 이 문제에서의 조건은 뭐니?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거리가 같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D1 공식이라고. 자, 편의상 얘를 P라고 하자. 그러면 P A와 P B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들자. D1 공식이야.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자, 플러스로 바꾸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게 천분 PA의 길이고 다시 말하면 거리고 그 다음에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자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PB의 길이. 그럼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계산 어떻게 할래? 자, 좀 빨리 하자. 얘랑 얘랑 같아.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라가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으로 다 풀어 헤쳐. 그러면 x의 제곱, y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생기지. 날라가지. 알겠어? 그럼 날라간 거 빼고 쓰자. 그럼 식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 2x 플러스 1 남지. 여기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남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얘도 x의 제곱, y의 제곱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남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남지. 자 계산 바로 했어. 자 그러면 동량끼리 정리하면 넘어가면 6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y고 자 숫자 계산하면은 1 날라가니까 16? 13. 요거 하나 잘못했다. 이게 4구나. 이거 4죠.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죠. 미안해. x의 제곱 날라갔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지. 맞죠? 자 그러면 12냐? 자 6으로 약분되니까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되죠. 자 이식하고 똑같이. 알겠어요? 똑같죠? 자 그러니까 풀이 원래 두 가지입니다. 네가 이걸 캐치했다. 그럼 위에 거로 쉽게 풀면 돼요. 물론 이게 저급한 풀이가 아니라 즉 자취의 방정식 본연의 개념으로 푼 거는 아래 풀이가 중요한 거야. 자 시작 뭐가 중요해요? 자취를 알고 싶어. 그 녀석을 알고 싶은데 그 녀석의 정체를 모르니까 x랑 y랑 미지를 가. 이것만 해도 반은 푼 거야. 좀 과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운 거야. 알겠죠?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아저씨 많이 준비했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얘도 같은 방식이에요. 저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계산해봐. 자, 뭐 어떻게 할래?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의 정체지. 시작은 뭐부터 해? 미지수가. 오케이? 똑같아. 그 다음에 조건이 뭐야? 이게 조건이야. 그치? PA랑 PB는 뜻이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가 P점이야. 오케이. 그럼 PA 계산해. 자, 여기다 바로 집어넣을 거야. 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면은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는 거 알잖아. 그러면 루트 안 쓰고 그냥 바로 쓰자.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자, 그럼 PA 계산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자, 그게 이 녀석이지.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P하고 B예요. 그러면 x-3의 제곱 y-2의 제곱. 이렇게 된 게 PB의 제곱이지. 그게 얼마야? 3이 돼야 돼. 자,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해봐. 앞에 x의 제곱 y의 제곱 있죠? x의 제곱 y의 제곱 있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제곱이 다 날라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이 뭐만 남아요? x, y에 관한 얘처럼 1차식이 나옵니다. 1차식. 알겠어요? 자, 그냥 계산해줄게. 하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와요. 직선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취를 찾아봤더니 직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일 때 거기 이거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자취가 뭐가 나와요? 원의 형태가 만들어져. 그게 더 어렵겠지 당연히. 알겠죠? 이거 잘해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걸 두 개 준비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무난하게 어려운 거. 말이 좀 이상하다.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무난하게 어려운 거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잘 들어보자. 두 직선은 평행하진 않죠.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교점이 생기겠지? 근데 수직이냐? 이거 기울기 얼마야? 3. 이거 기울기? 수직이네. 수직이네. 자, 일단 뭐 체크하자.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수직이네. 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값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자, 잘 들어보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내용이 다 녹아있어요. 잘 봐. RHS, RH 합동을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에서 처음 공부했어요. 그때 이런 그림이 있었다. 선분 두 개가 있어. 이 값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얘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이만큼 도형, 중학교 도형이 중요하다. 지금 배운다는 고등학교 도형이에요. 알죠? 중학교 도형 잘 알아야 된다.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나머지 두 선분에다가 수선을 보면 길이가 어때? 같았어. 얘도 같았어. 이유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기억나? 자, 고등 버전으로 재해석해보자. 내가 알고 싶은 거 뭐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값. 두 직선이 이루는 값을 이등분한대. 그럼 뭐 알고 싶은 거야? 이 녀석 알고 싶은 거지. 맞니? 그럼 방금 말한 걸 접목시켜보자. 이 노란색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인 거죠. 그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몽땅 다 어때? 특정 두 직선하고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중2 때 공부했다. 야, 그럼 이건 D1이냐 D2냐? D2지. 직선하고 점하고 거리잖아. 이거 자체가. 얘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얘는 D2 공식으로 풀었는데. 자, 그래서 풀 때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D2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중학교 도형 이래서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편의상 이거를 이 직선, 이거를 이 직선이라고 하면 생각만 하고 풀자. 자, 그러면 시작은 뭐부터 할래?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점들이 몽땅 다 D2 값이 같은 거잖아. 내가 아까 시작은 뭐부터 하라 했어요? 모르는 점 미지수.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 위의 점, 이 녀석 위의 점을 x, y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쓰라. 시작은 똑같아 항상. 알겠어? 그러면 느낌상 이게 노란색 직선의 형태잖아. 그럼 답이 얘처럼 직선의 형태가 나와야 돼. 근데 이번엔 뭐가 같다고? D2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돼. 그러면 이 직선 기준으로 D2 하면 써도 되냐? 근데 잘 봐라. 여기 XY랑 여기 XY랑 같아요? 달라요? 다른 XY죠. 여기 XY는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 XY는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야. 알겠지? 그건 좀 체크합시다. 자, 그러면 공식에다가 집어넣을게. 근데 이거 숫자 이쁘게 준 거야. 잘 봐. 공식에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 제곱한 거 더하라며. 절대값. 여기 x,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위에 있지 않은 점. 얘지. 노란색 x, y. 그래서 여기 x, y에다가 노란색 x, y를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맞냐? 물론 여기 x, y는 정체가 누구다? 노란색 x, y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계산하기 다 했어. 이쪽 직선에서 봤을 때 D2 값은 어떻게 되겠어? 아래 거. 그러면 x 앞에 계수 1의 제곱, y 앞에 계수 3의 제곱. 그럼 분모가 똑같지.
그래서 내가 이쁘게 줬다고 하면 돼. 알겠니? 그럼 절대값 여기 식에다가 xy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노란색 xy를 집어넣는 거고. 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보통 해설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a, b로 적혀있어. 니네 헷갈린다.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 a, b로 적혀있어. 자, 그럼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구나. 3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분모는 같으니까 약분되죠? 그럼 뭐만 같으면 돼요? 분자에 있는 절대값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 맞냐? 근데 또 이걸 못 푸시더라고 이것들이. 잘 들어.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작년에도 이랬는데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으면 x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y죠? 모르겠니? 아 미치겠다. 이거 지금 설명해줘야 되냐? 안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연구해와 왜 같은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 자, 파란색 동그라미 같아. 그러면 계산 잘 헷갈리면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봐.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해줘. 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하고 자 1이 자 여기 있는 x야. 절대값이 두 개 같대. 그러면 이게 답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답이 몇 개 나오겠어요? 플러스일 때씩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두 개가 나와. 자, 답 써드리고 왜 답 두 개 나오는지까지만 얘기하자. 답은 계산해봐라 집에서. 이거랑 두 개가 나와. 왜 두 개 나왔을까? 자, 물론 수직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수직인 거랑 관계없이 자, 두 녀석은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는 거잖아. 그럼 이루는 각을 2등분한데 그럼 바보 같은 애들이 예각만 생각해. 이거 각 2등분하는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대충. 근데 얘는 각 아니냐? 맞지? 그럼 이거 2등분하는 노란색 직선이 뭔가 생기겠죠? 그럼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참고로 주황색하고 노란색은 이루는 각이 90도입니다. 계산하면. 이것도 설명해 줄까? 자, 얘랑 얘랑 각이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각이 같아요. 이거 평각이잖아. 그럼 x랑 동그라미 나온 건 90도죠. 그래서 두 직선은 무조건 90도가 돼. 알겠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는 시간이 좀 없어서 뭐 얘기하는 거 얼마 오래 걸리지?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 그 A 단계 전까지 다 풀어오면 돼요. 저번 숙제 다음 거니까 73쪽이라고? 페이지가 73이 안 될 텐데. 74. 아, 374? 네, 374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개념 영상 노트 잘 정리하시고 경민이는 사진 제출해라. 내일 자기 전까지. 내일 시험 보러 잘 오고 그리고 준비해서 와. 오니까 1시간 넘게 풀더라.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너 진도 나가는 건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배운 부분까지만 풀면 돼. 그렇지? 네.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풀었거든. 내가 표시를 해줄게. 자, 고생하셨습니다. 정원표 나오면 갖고 와라. 그리고